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카메라 오픈 좀 해주세요. 저희가 명단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오픈 좀 해주시고요. 뭐 부득이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28분인데 30분 정각에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 줌 이름이 줌 사용자로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본명으로 좀 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가하신 분들 인원 체크를 좀 해야 돼서요. 네, 궁금한 사항들은 이따가 채팅창에 계속 중간중간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채용 설명회 안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따로 잡을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가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1차 사전 인터뷰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실은 할 수 있는 날이 저희가 지원자들 분들이 꽤 많으시고, 뭐, 저도 제 일을 해야 돼서, 내일하고, 그 다음, 이제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저희가 1대1 멘토링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1대1 멘토링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 혹은 저희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1시간씩 배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지원하는데 좀 궁금한 부분들, 또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 제가 지원 자격이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취업의 진로나 직무 방향성을 설계 못 하신 분들도 저희 멘토링 때 제가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의무적으로 사전 인터뷰 및 멘토링을 다 진행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일, 이번 주는 내일하고 목요일, 이틀 가능하고요. 다음 주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영 씨 감사드리고, 그리고 효인 씨, 네, 우리 김성수 씨 들어오셨고, 네, JK 윤 분도 들어오셨고, 그죠? 에디 조죠? 엘리야? 엘리야죠. 네,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 잠깐 길가에 세워놓으시고요. 네, 우리 다희 씨, 제이 씨, 네, 감사드리고, 이랑 씨도 오셨고, 선호 씨, 규리 씨, 네, 연주 씨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할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음, 방송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송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세계로 나가서 이 해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정말 정확한 정보 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해외 취업 전문가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해외 취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줄 직무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은 해외 취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무 분야 중에서 호텔, 그리고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 직무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저번 주 일요일 날 네.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에서 네.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저희 대한민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내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마리나 베이스.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27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한 30대를 맞이하고 싶어서 3년 동안 좀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해서 좀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스피탈리티 비즈니스라고 호텔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엔 또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의 내한 면접의 생방송의 자료를, 영상을 먼저 조금 공유를 해드렸어요. 왜 이건 좀 공유해드렸냐면, 지금 이번에 지원하시는 디즈니 크루즈, 그리고 바이킹 크루즈, 그리고 아폴로, 뭐,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뭐, 우리 카니발, 호주에 있는 PNC 등 전 세계 35개사 크루즈사들과 한국인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센트 호텔처럼. 이유는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디즈니 크루즈라든지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세요? 그죠?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이라든지 크루즈사들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인을 채용을 할 때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이유가 있죠. 예, 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실은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텐데, 제가 요 사는요, 오늘 참가하고 계시는 크루즈 승무원, 우리 국제 크루즈 승무원 과정, 즉 디즈니, 바이킹 이번에 보시고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셨을 텐데 이 과정은요, 2017년도에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전국에 세 개 대학을 거점을 두고요. 부산, 그리고 경북, 그리고 서울. 세 개 대학을 거점을 둬서 국내 교육과, 그리고 해외 교육, 그리고 해외 인턴십, 심지어 뭐 해외 취업, 싱가폴,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즈니나 프린세스 크루즈라든지 다양한 크루즈사로 전문 인력으로 저희가 배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정부 때 이 예산이 다 폐지가 되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디즈니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크루즈사들의 이제 HR 팀들하고 회의 중에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전세적으로 지금 붐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루들도 한국인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은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그죠?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개인 지원자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자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딱 2달 됐습니다. 예, 딱 시작한 지 2달째예요, 지금. 예, 2달째라서 오늘 여러분들 하는 채용 설명회가 4회차입니다.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 했죠. 지난번 3회차, 할 때 2주 전에 저희가 3회차 했을 때 그때는 140여 명분 140분 정도가 지원을 하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2달, 이제 채 2달 동안 지원하신 분들이 한 300명이 정도 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디즈니부터 진행을 합니다. 디즈니가 여러분들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대1 사전 인터뷰 멘토링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디즈니 크루즈가 제일 어려워요. 예, 제일 빡세요. 그래서 디즈니 크루즈, 바이킹, 아폴로 크루즈, 이런 데가 저희가 보통 프리미엄 최상 레벨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곳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또 그 다음 레벨에 있는 곳이 프린세스, 아니면 또 호주에 있는 PNC, 그 외쪽으로 아시아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스타드림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중국의 아도라,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디즈니 크루즈가 가장 어려운 데부터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 크루즈에 지원을 하셨다고 해서 불합격이 됐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불합격됐는지 보완을 해서요. 다시 지원하고.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를 또 챙겨서 안 되면 우리가 바이킹 크루즈를 지원한다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터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1대1 멘토링 할 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연주시다. 우리 다이양이다. 그러면, 지금 자격으로 봤을 때는 좀 지원 자격이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되면 디즈니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근데 불합격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왜 불합격했는지 이유를 좀 찾아서 다시 보완해서 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 미리 아시라고 제가 안내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강의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4회차 진행하고요. 오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쌤, 내년에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내년에도 채용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도 아직 잘 몰라요. 예,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에 회의를 해서 2개월 전에 최종 결정이 됐어요. 전 세계 35개 크루즈사들과 합의를 본 게 한국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생각보다 예상 외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아직 전국 대학이나 뭐 이런 곳에는 저희가 뭐 이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개인 지원자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메모해 놓으셨다가 개별 멘토링 할 때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개별 멘토링 할 때 쌤 개인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좀 물어보셔도 되고 이따가 Q&A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짧게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제 제 소개 아까 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청년들 취업 창업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고용노동부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직업방송에서도 취업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7개 대학의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담당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인 내용이고요.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예, 근데 실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진짜 이거 맞아요?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근데 실제 정부에서 했던 일이고, 제가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뭐 계약서라든지 협약 내용 이런 것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약서를 100%다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압축을 해서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는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기본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이게 크루즈 양성 과정은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을 하시면 바로 1차 프리 스크리닝하고 바로 최종 면접에 갑니다. 1차 프리 스크리닝에 합격을 하시면 바로 최종 면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이제 3주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저희한테 채용 설명회를 참가하신 분들이 바로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저랑. 그래서, 레주메 작성할 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력서라도 보내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기존에 써놓은 거라도 좋으니까, 공문도 좋으니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되시는데요. 레주메 작성할 때 이렇게 조금 작성하시고요. 지원 자격이 조금 부족한데, 기존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상위에 배치를 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근데 완전히 지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예 접수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했죠? 사전 멘토링 했어요. 사전 인터뷰 멘토링하고 서류 준비를 막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차 프리 스크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중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1차 프리 스크린을 해서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에 최종 면접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빠르죠? 이 얘기가 뭐냐면 뭐 20명, 30명, 뭐 1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 순서에 따라서 사전 인터뷰만 끝나고 서류만 얼마나 빨리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접수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를 원어민 선생님하고 1대1로 합니다. 누구나 다 무료로 그냥 기회 다 드려요.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영어가 좀 결과가 나는데 영어가 조금 부족해.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쌤 레벨 테스트 했는데 저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고 영어 조금 부족한데 쌤 한 2, 3주 정도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바로 인터뷰를 잡습니다. 이게 프로세스 절차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들도 너무 많고요. 현재도 디즈니 크루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 정부에서 하던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참가를 하셨다가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합격을 하셔서 근무를 하신 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디즈니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가 설명회에서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크루즈 승무원이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오늘도 한 분이 제가 사진 인터뷰하고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음, 디즈니라는 이름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전공도 안 맞고, 내가 이런 경험도 없는데, 와, 그냥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취업 진로 직무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미래 직업군이나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 안 돼 있으시죠? 하고 제가 취업 진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괜찮아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쌤하고 있을 때 멘토링 할 때 개별면 1대1로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디즈니 채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원 절차, 그리고 인터뷰 흐름,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해요. 디즈니 크루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딱 나와요. 네, 그걸 여러분들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레주메라든지 인터뷰 준비,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 hospitality industry, 서비스에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 아르바이트도 너무 많이 했고, 어, 했는데,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력서에 다 빼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기에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갈 만한 인재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첨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알바 경험도 많이 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교육, 상담, 이런 거, 교육 없어요. 교육. 교육은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 1차 프리 스크리닝이나 최종 면접에 가서 결과가 나와요. 예,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나와요. 근데 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예,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하면 내일 제가 결과를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미리 개별 통보를 못 합니다. 예,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자 하신 분들한테 개별 통보가 되세요. 예, 그때 저희가 같이 컨택을 하는데, 이제 불합격이 됐을 때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교육을 좀 참가를 해서 레벨을 조금 올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단, 내 미래 직업군 방향이랑 맞아야 돼요. 그냥 허투루 그냥 뭐 유학원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명단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나이가 많은데 지원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50대도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 50대도 합격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도 지원하신 분도 있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국제 크루즈 승무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할 때 이제 고민 많이 하는데, 미래 유망 산업일까요? 예. 크게 보시면 관광 환대 산업이 우리 제이 양, 우리 혜수 씨, 예. 이랑 씨, 우리 관광 환대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일까요? 그죠? 예, 고개만 끄덕끄덕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저도 좀 그래요. 예전에는 죽으라고 일만 했고, 죽으라고 강의만 하고, 방송만 했는데, 요즘 하기 싫어. 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크루즈 승무원들 지원하신 분들을 제가 무조건 한 시간씩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명에서 10명 정도 하거든. 그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네, 근데 주말에는 제가 못해요. 주말에 제 일을 좀 해야 돼서, 제가 학교 일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쭉 만나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이런 관광산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유망 산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조차도 조금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행도 자주 가고 싶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사고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디즈니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크루즈 승무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좀 즐기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디즈니는 안 그래요. 디즈니는 다른 크루즈사에 비해서 규정이 엄청 엄격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채용 공고를 디즈니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미 디즈니를 지원했다가 불합격되신 분들이 계셔서 바이킹 채용 공고도 올려놨습니다. 그럼 디즈니하고 바이킹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죠. 그죠? 그죠? 바이킹은 본사가 노르웨이예요. 근데 바이킹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이 많아요. 그러면 바이킹에는 누가 많이 타냐면 손님들이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 이해되시죠? 디즈니는 어떨까요, 여러분? 돈 많은 가족 단위로 타세요. 손님들이. 가족 단위가 뭐야? 아이들도 와요. 엄마 아빠가 가족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타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뭐 7일이면 7일, 뭐 이렇게, 우리 그
항로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기들이 많이 타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타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곳이 바이킹에 대해서 규정이 더 빡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이런 분들 있으세요. 우리 특히 여자 지원자분들 중에서 학원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학원에서 알바를 했고 뭐 이런 분들 그걸 강조를 많이 해야 돼. 나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었는데 나 그때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다 했었어.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레주메나 커버레터에 좀 어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뷰 볼 때도 좀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국제 크루즈 승무원이 많이 요즘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요즘처럼 뭐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많이 뜨고요. 실제 크루즈 승무원도 따지고 보면 해외 취업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한 5가지 분류로 나뉘세요. 1번, 쌤, 저 돈 벌고 싶어요. 돈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버는 수익보다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버세요. 크루즈 승무원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펙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hospitality industry에 내가 전공을 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내가 좀 아까 우리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 있을 때 내한 면접할 때 우리 지원자들 잠깐 자기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hospitality industry, 관광 경영학과라든지 호텔 경영학과를 했는데, 나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좀 갖기 위해서 좀 도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경력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경력을 목적으로. 네 번째는 좀 뭐랄까, 한국에서 한국대학 나온 게, 졸업한 게, 과연 우리 미래의 글로벌 시대잖아, 지금도 그렇고. 글로벌 시대에 한국대학교 졸업장이 먹힐까? 그죠? 예, 그래서 진학을 목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진학을 할 거면 대학에 가지 왜 취업을 해요? 이유는 아직 내가 어학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해외 거주도 한번 해보고 당연히 영어도 늘리고 가서 돈도 좀 벌어서 나중에 대학원이나 대학 편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진학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이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민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우리 아직 연주 양도 그렇고, 그죠? 다이 양도 그렇고, 아직 젊잖아요. 예, 젊은데, 이렇게 그냥 내 젊음을 그냥 이렇게 썩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해외 취업의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만, 어, 조금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제가 멘토링 할 때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크루즈 승무원들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 그대로 이동하는 호텔 리조트입니다. 예, 이동하는 호텔 리조트예요. 예, 그리고 잊지 마세요. CS가 포인트입니다. 객실이나 하우스키핑 관리를 하는데, 자, 다시 저는 제 제자들을, 여러분들을 하우스키핑을 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을 가면 안 돼요. 예, 하우스키핑 아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F&B 다이닝 서비스, 뭐, 조리, 갤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뮤널리 쪽이 채용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선호하시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요리하신 분들. 한국의 조리 전공자들이 보면 뭐 양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식 자격증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여기도 나오죠, 그죠? 안전, 팀, 규정 준수.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제가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전 세계 뭐 이제 크루즈 산업의 성장 방향인데요. 어마무시하죠. 일자리만 180만 개.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지금 150만 명이에요.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 그냥 쉬고 있는 친구들만 67만 명. 이런 친구들 너무 심각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327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산업은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 예. 실제 제 제자들이에요. 예. 제 제자들이에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예, 사진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었는 게 이유가 같은 크루들끼리의 그 끈끈함? 끈끈함?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쌤, 돈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돈을 잘 못 모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이 왜 이제 못 모으시냐면, 디즈니뿐만 아니라 바이킹도 그렇고,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크루즈사들의 복지입니다, 복지. 한 달에 여러분들 얼마 정도 받으시냐면요. 급여는 낮아요, 기본 급여는. 그런데 팁이 높아요, 팁이. 그래서 보통 팁이 세 가지 구조로 갑니다. 개인 팁, 그 다음에 그룹 팁, 시즌 팁이 가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요, 한 달에 US 달러입니다. 세금 없습니다, 여러분. US 달러입니다. US 달러 한 달에 한 3,000불. 제일 못 버시는 분들이. 3,000불, 3,500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받는 애들이 4,000불 이상 받아요. 여러분 4,000불이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600만 원 돈입니다. 600만 원 돈. 그 정도 받아요. 근데 여자 지원자분들이 돈을 많이 못 모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채용이 확정이 됐잖아. 그러면 이따가 제가 프로세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죠. 확정에 대해서 근무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정규직이에요. 계약직 아닙니다. 근데 크루즈사들은 계속 1년 365일 계속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랙 제도가 있어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지만은 한 번 계약할 때, 펄스 컨트랙 할 때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펄스 컨트랙을 합니다. 펄스 컨트랙 해요. 그리고 두 달을 휴가를 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없어요. 그러면 휴가 기간 동안 뭘 하냐면요. 한국을 오세요, 한국 분들은. 나 한국 갈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 왕복 항공권을 주세요. 이제 복지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 얘기. 급여도 말씀드렸고, 이런 복지입니다. 한국 가면 한국 가는 왕복 항공권을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저 유럽 여행 갈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는 것도 왕복 항공권을 주세요. 예. 근데 미국에 남아 있으면 안 줍니다. 예, 미국에 남아 계시면 지원해 주는 게 없으세요. 예.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복지고, 또 하나의 복지는 승무원들, 객실 승무원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 디즈니 트레저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어. 하면 내 직계 가족들이 디즈니 트레저를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최대 90%까지 할인 혜택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복지고요. 또 하나 복지는요, 왜 여자분들이 돈을 많이 못 모으시냐면, 어, 우리 크루즈 배 안에 듀티 프리샵이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잖아. 근데 크루들한테 디스카운트 제도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애들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4,000불 정도 받았어. 그럼 뭘 자꾸 하나씩 지르세요. 예, 뭐 자꾸 하나씩 구매를 하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돈을 모으세요. 예, 그래서 뭐 실제 한 2년 정도 이제 세컨 컨트롤까지 하시는 분들이 1억 이상 모으세요. 그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려놨습니다. 실제 사진하고 쌤 제자의 사진, 뭐,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하면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자격증도 12개를 취득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 제가 사진하고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 뭐 이런 친구들이 잘 갔어요. 잘 갔고 근무도 하고 계시고 디즈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킹, 카니발, 뭐 프린세스, 뭐 MSC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곳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한국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받은 제 권한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인들도 지원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요. 제가 아센 국가 전체를 다 받았거든요. 예, 제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센 국가까지도 저희가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장기간 선상 근무예요. 그런데 뭐 7개월, 9개월 동안 계속 배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로가 시작을 하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7일짜리다. 7일짜리 프로그램을 돌아간다. 그러면 7일 동안 배가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2일 정도
운항하고 하루는 정박지에서 스테이를 합니다. 그러면 정박지에서 우리 뭐예요? 우리 크루들은 그날 데이오프예요. 그날 데이오프예요. 그래서 보통 2일 운항하고 2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보시면 돼요. 단 2일 동안 뭐 하루에 24시간 풀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무 배정 표가 딱 나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제한된 개인 공간과 공동 생활이에요. 제가 아시아 노선을 안 보내는 이유는요. 제가 최고 높은데 프리미엄 최상급인 이런 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아시아 노선에 보내니까요. 아시아 노선이 4인 1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중국 애들하고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애들하고 4인 1실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 한국 애들 100% 컴플레인 나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유럽 노선이나 뭐 미국 노선 이런 데는 그나마 얘들이 팀 문화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팁을 줘요? 해외에서 뭐 워킹 할리데이나 인턴십 하신 분들 분명히 내용 아시겠지만 even though Singaporean, they don't know what is a tip cultures. 예, 걔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급여도 낮은 데다가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시아 노선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한국 애들은 무조건 이쪽에만 제가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강한 체력이 좀 필요해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발이 아프대. 발이 아프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서서 근무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신발을 구매를 할 때 쿠션이 있는 걸로 하고 웬만하면 구두 같은 것도 맞춤형으로 좀 맞춰서 가라.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 발이 다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어드바이스 드리고요.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협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한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좀 인적 네트워크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글로벌 역량, 글로벌 조직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 오늘 얘기가 들어온 건데, 음, 예전에 이제 갔던 친구들 중에서, 저는 몰랐어요. 오늘 얘기 들었어요. 쌤, 누구누구 아시죠? 글쎄,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사진 보면 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잘렸어요. 예, 영어가 부족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영어 준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준비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실제 이번에 인터뷰 볼 때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I'm so sorry, I didn't catch it. Could you please repeat again? 뭐, pardon me?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인터뷰 중에 뭐 한두 번 나오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인터뷰어가 미국 애가 될 수도 있고요. 인터뷰어가 브라질 출신의 뭐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뭐 필리핀 계열의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 영어라는 게 각 국가마다 애들 쓰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콩글리시를 쓰잖아요. 싱가포르 애들은 싱글리시를 쓰고, 중국 애들은 칭글리시 쓰고, 아일랜드 애들은 아이리시를 써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닝 스킬을 조금 많이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꼭 문법적으로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듣는 걸 만약에 잘 못 들어서 자꾸 인터뷰 보는데 진짜 이번 사례예요, 사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군요. 예, 어제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지난주 인터뷰 보신 분들 때문에 지원자 평가회의를 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하거든요. 예,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뭐 계속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I'm sorry, pardon me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리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부족하시면 빨리 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를 조금 키우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단 영어 레벨 테스트 해보고 결과지 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알바했던 경험이나 국내에서 일했던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내가 조금 컴플레인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인터뷰 볼 때 혹은 커버레터에 혹은 레주메에 조금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한국 분들은요, 이력서를 작성하시라 그러면 정성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나는 이런 일을 해봤었어. 그냥 이걸로 가요. 근데 영문 이력서는, 레주메는 정량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카페에서 바리스타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도 했는데,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을 상대해봤고, 이런 고객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해봤던 경험이 있어.
이런 정량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훈련, 선사 규정 준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 다시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지, 글로벌 마인드는 있는지, 그리고 체력, 건강, 요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고, 팀워크로 해야 되는 것들,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뭐, 디즈니 크루즈 라인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너무 잘 나오니까, 안에 내용들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디즈니 크루즈 라인의 채용 사이트 들어가셔도 직무에 대해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1 멘토링 할 때요, 멘토링 할 때, 이거는 제가 공유를 못 해드려요. 그냥 막 홈페이지 올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1대1 멘토링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주 양이야. 우리 연주 씨가, 지금까지 해왔는 게 이 정도 되니까, 연주 씨, 쌤, 저는 이런 직무를 선호해요. 근데 제가 보고, 우리 연주 씨는 이런 직무가 참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 3순위 어디, 이런 직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디즈니 HR팀에서 받은 채용 직무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 채용 직무서 안에는 잡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잡 디스크립션, 잡 리ኳ이어먼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위클리 페이가 얼마고, 오버타임 레이시 얼마가 되는지 그 엑셀 파일을 제가 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직접 받은 거. 예, 그래서 제가 실은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놓고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멘토링 할 때 조금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즈니 크루즈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사 소개들, 회사 정보들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요게 포인트인데요. 디즈니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딱 5가지 봅니다. 저희가 딱 5가지 봐요. 5가지. 1번, 자세나 태도 봐요. 자세나 태도. 자, 오늘도 채용 설명회 한다 그랬더니 10분 전, 15분 전에 들어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체크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추천서 써드릴 거예요. 실제 제하고 멘토링 해도 5분 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추천서 써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시은 선생님 아시죠? 어떤 느낌인 줄 아시죠? 우리 성수쌤 알죠? 어떤 느낌인 줄 아시죠? 요즘 이상한 친구들 너무 많아. 그래서 자세나 태도를 저희가 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내한 면접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경력도 없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근데 그 친구 합격했어요.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영어 실력을 보는데 영어를요. 실제 저희가 내한 면접을 보면 제가 지난주도 서울에 싱가포르에 있는 셀스라고 그 항공 정비 기업인데 글로벌 항공 정비 기업인데 내한 면접에 갔다 왔거든요. 한국인들 채용한다고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내한 면접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지지난주에.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면접관들 오시잖아 회사에서 오면 제가 통역 겸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야. We don't use that words. We don't use that sentences. 한국 분들은 인터뷰를 보거나 영어를 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쓰지 않는 단어로 막 이렇게 하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법이 틀려도 돼. 이랑씨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혹시 경상도 분들 계세요? 저 경상도예요. 경상도 분들 계세요? 경상도 분들이 제일 안 되세요, 영어가. 어, 경상도 분들 잘 안 돼요. 경상도 분들 막 영어를 가르쳐도 잘 안 늘어. 왜? 이들을 다 단답형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보냐면 해외 경험이 있는지를 봐요. 그러면 해외 경험이라는 건 해외 취업을 했거나 해외 인턴십을 가봤거나 혹은 워킹 할리데이를 가봤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이라든지 어학연수를 했거나 이것도 없으면 해외여행이라도 많이 가본 친구들 있잖아. 그치? 네, 그걸 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hospitality industry의 work experience가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아르바이트 했던 거 파트타임이라고 절대 기재하지 마세요. 인턴십 한 거 한국에서는 다 기재해야 되잖아, 그치? 레주메에는 절대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했다, 인턴십 했다 쓰지 마세요. 그냥 근무했다, 근무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굳이 여기다가 인턴십이었어, 뭐 알바였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네, 그 내용 잊지 마세요. 그래서 hospitality 인더스트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호텔에서 일하면 100%이에요. 호텔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나 5성급 호텔. 오늘 쌤 멘토링 했는 친구 중에서 아직 이제 금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인턴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인턴이라는 이름을 빼라 그랬어요. 인턴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이 5성급 럭셔리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봅니다. 세 번째, 파인다인 레스토랑이라든지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내가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CS에 관련된 일을 해본 것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알바했는 것도 많이 적으라고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 5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앞에 뭐 얘들이 원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또 놓으시면 돼요. 강의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또 놓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지원 가능한 직무가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뽑아놓은 거예요.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멘토링 할 때 제가 채용 직무서 엑셀 파일을 그냥 드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를 이렇게 찾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레주메 작성하시면 이제 체크합니다. 그리고 뭐 위클리 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버타임 페이 있는 거 있고요. 팁 부분 있고요. 이 부당 근무 기간에 따라서 아까 제가 펄스 컨트롤 끝나고 나면 2달 동안은 급여 지급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컨 컨트랙 했을 때 또 달라져요. 세컨 컨트랙 하고 또 휴가 기간 동안에는 유급 휴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장점이죠. 실제 제가 사진들도 이따가 뭐 좀 보여드릴 거고, 개별 멘토링 할 때도 좀 보내드릴 텐데, 항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항공사, 외항사나 뭐 아니면 국내 항공사, 그리고 실제 지금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외항사에서 승무원을 하셨다가 다시 크루즈 승무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루즈 승무원 하면 도움이 엄청 되고요. 호텔 같은 데 호텔리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지원하시면 플러스가 되고요. 왜냐하면 6성급 호텔의 경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항공사 취업하는데 아주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객실 승무원은 이제 국내 항공사, 외항사도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항공사 일반직 채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리고 마이스 산업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자꾸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크루즈 승무원을 하시거나, 펄스 컨트랙만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이제 그만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외항사 준비하라고. 아니면 우리나라 승무원 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크루즈 승무원들은 비자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사에서 다 지급해 주세요. 심지어, 왕복 항공권까지도 지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로 가셔야 돼요. 예, 플로리다로 가시는데, 회사에서 항공권도 지급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플로리다로 가셔서 회사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1박을 하시면 데리러 오세요, 인사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미국에 인턴십을 갔는데, 미국의 호텔에 인턴십 갔는데, 뭐, 미얀마 애들이나 뭐, 다른 좀, 캄보디아 애들처럼 좀 외노자 취급당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좋은 데만 먼저 진행하자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자꾸 레벨 한 단계씩 낮춰서 가면 되거든. 근데 안 좋은 데는 가면 안 되고. 예, 이해되시죠? 예,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작아지는 체크리스트인데,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서, 네, 넘어갈게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캡처 떠놓으세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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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진행 프로세스예요. 진행 프로세스, 진행 절차. 오늘처럼 채용 설명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굴 보여주세요, 이름 체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채용 설명이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권한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채용 설명회 했다, 여기에 누구누가 들어왔다,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회사 측에다가. 그래서 일단 채용 설명회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채용 설명회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들으시거나, 혹은 이랑 씨가, 쌤, 제 친구도 좀 관심 있어 하는데, 그는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채용 설명회 녹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보시고, 다시 저랑 멘토링 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채용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내일하고 모레밖에 시간이 없어요. 수요일, 목요일밖에. 그래서 오늘 채용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뭐 문자 보내셔서 내일 몇 시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온라인으로 1대1로 해드리는데, 사전 인터뷰 및 멘토링을 먼저 해드려요. 그러면 사전 인터뷰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가 뭘 보냐면, 자격 요건,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저희가 미리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원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담당 연구원이 배정이 되고요. 저희가 영어 레벨 테스트부터 먼저 합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 영어 레벨 테스트는 15분 정도 하고요. 15분 하는데 녹화도 되고요. 결과지가. 자, 잠깐만 쪽 볼게요. 자, 결과지가 나왔어요. 결과지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레벨 테스트 일정 잡으면서 저희가 지원 서류를 발행해 드리는데, 1번 어플리케이션 폼을 드립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폼은 국제 크루즈 승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양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 어플리케이션 폼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레주메 양식을 드려요. 1차, 2차 때는 자율 양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뒤죽박죽이라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공통 양식을 만들었어요. 3번 커버레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커버레터는 양식이 없어요. 커버레터는 자율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4번 중요합니다. 4번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기소개 동영상. 1분에서 1분 40초가량. 그래서 개별 멘토링 할 때 이게 개인정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에 올려드릴 수 없어서 개별 멘토링 할 때 실제 디즈니 크루즈에 합격한 지원자의 자기소개 동영상. 이 친구는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영상은 다 떨어진 거. 디즈니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불합격한 친구.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디즈니에서는 불합격했지만 프린세스에서 합격한 개별 자기소개 동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단 외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제 제자들한테 이미 제가 허락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국할 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셔야겠죠? 계약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돈을 받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력서 첨삭해 주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최소 비용, 진행 비용 300불을 받습니다. 300불이면 한 47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US 달러로 300불을 받기로 했어요. 예. 왜냐면 이것도 안 하면 책임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하셨다가 또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300불을 받기로 했어요. 자, 300불 돈 들어갑니다. 뒤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300불 돈 들어가요. 자, 요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연주 양이 서류를 다 준비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 저한테 먼저 보내셔야 돼요. 바로 접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류가 준비됐다고 바로 접수를 해버리면 본인들의 서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디즈니 인사팀으로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거든. 그 메일로 답장을 딱 하잖아. 서류를 딱 해버리면 자동으로 디즈니 인사팀으로 들어가고 라투 기관으로 접수가 돼버려요. 국제 크루즈 승무원 채용 담당 기관 본사는 발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프리스크린하고 1차 프리스크린 끝나고 나면 디즈니에서 최종 면접 보거든. 그러니까 바로 접수가 돼. 그래서 바로 메일로 접수하면 안 되고 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서 써드립니다. 그리고 연주양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접수하세요. 그러면 받은 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바로 접수가 딱 나옵니다. 양쪽으로 접수가 딱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라투 기간으로부터 1차 프리스크리닝을 합니다. 네, 뒤에 라투 기간에 대한 소개는 다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라투 기간에 대한 소개 자료도 다 보내드릴게요. 전 세계 35개사
35개 이상의 크루즈사들이 어, 채, 국제 크루즈 채용을 하기 위해서 뭐 선원 수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할 게 많아. 비자 프로세스 해야 되고 그거를 발리에 있는 라투라는 기관에다가 모두 다 의뢰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1차 프리 스크리닝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프리 스크리닝은요, 레퍼런스 체계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레퍼런스 책 하지 말라 그래요. 예, 레퍼런스 책은 거짓말 할까 봐. 근데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전화 왔어. 그럼 자기 입장이 뭐야? 이상해지잖아. 그죠? 또 그걸 전화를 받아서 응대해 줄 사람도 잘 없고. 그래서 레퍼런스 책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그럼 레퍼런스 책 하지 마. 제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린 영어 테스트를 여기서 봅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선원들, 우리 선원들 있죠, 선원들. 예, 꼭 이쪽 크루즈 승무원 말고도 다양한 선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마린 영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토익 한 500점대? 이거는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라투 기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대1 인터뷰합니다. 1대1 인터뷰는요, 15분 정도. 15분 정도 1대1로 합니다. 라투 기간에 면접관이랑 같이 하는데 20%는 영어 실력을 보고 80%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주메와 커버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질문지를 뽑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단 제가 멘토링 할 때, 어, 이미 인터뷰 본 친구들 있죠, 그죠? 네, 인터뷰 본 친구들이 다 정리해서 쌤한테 보내줬어. 제가 그걸 보내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라고 해드려요. 근데 이걸 저희가 공식 예상 질문지를 뽑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락투 기간에 합격을 하잖아요. 1차 프리 스크린에 합격을 하면 바로 2차 면접으로 갑니다. 2차 면접은 최종 면접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1차 프리 스크린에 합격을 하면요. 디즈니 HR팀의 C트랙에 입력이 다 되고요. 자동으로. 최종 면접 일정이 개별 이메일로 발송이 돼요. 1차 프리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쌤이 알고 있어. 근데 디즈니 HR팀에서 보는 최종 면접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개별로 보내세요. 근데 이랑 씨한테 이제 이랑 씨가 1차 프리 스크리닝 끝났어. 끝나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2차 인터뷰가 잡혀요. 최종 면접이 잡히는데 디즈니 인사팀 HR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장 정도 되는 친구가 레벨이 이 친구가 이랑 씨한테 개별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지가 알아서 보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 내가 안 돼. 그래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쌤이 이 얘기는 해놨어요. 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그까지 푸시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인터뷰 잡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1차 프리 스크린에 합격하신 분들이 금요일 날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 아니면 금요일 날 밤 12시, 뭐 11시, 12시,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 시간, 그러면 이른 새벽, 뭐 5시, 6시, 그러면 미국하고 시차가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메일이 들어오면 꼭 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한마디라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면접은요, 45분에서 1시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죠? 여러분, 지금 있잖아,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7시 22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주해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인터뷰 본다고 막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너 이런 거 왜 했어? 너 이때 어떻게 느껴서 대화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영어 20%, 레주메 커버에 있는 내용 80%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차 프리 스크리닝에서 합격하시면요. 최종 면접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1차 프리스크린에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면접에서 약 80%는 합격한다고 하는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라투 기간에서 보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최종 합격을 하시면 고용계약서가 발행이 되고요. 고용계약서 받으시면 여러분들 해양수산부에 가서 선원 수첩하셔야 되고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 우리나라에 병원이 있습니다. 크루즈 사업들마다 조금 다른데 거의 뭐 비슷해요.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미 국제 선원 비자 C1D 비자와 미국 관광 비자 B1, B2 비자에 관련된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 하냐? 저도 못해요. 디즈니도 못해요. 어디? 라투 기관에서 미 국무부와 이민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록이 되어 있는 라투 기관에서 미국 비자 프로세스를 하는데 모든 비자 비용,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에요. 단 미국 비자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대행료 1,500링겟 들어갑니다. 1,500링겟. 이건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라투 기관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혹시 끊겼어요? 네, 방금. 어, 어, 끊어졌지. 어, 여러분 중간에 끊겼죠? 네네, 다시 할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최종 면접 다시 갑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하시고 나면, 그죠? 고용계약서, 선원수첩, 건강검진 받고 미국 비자 프로세스 하는데 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신청하셔야 돼요. 이제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트럼프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또 끊어졌지? 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래요? 왜 이래? 여러분 죄송해요. 뭐,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 자꾸 끊어지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 부분은 개별 멘토링 할 때 또 끊어졌지? 어, 개별 멘토링 할 때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다시 또 알려드릴 거인데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은영 씨 괜찮아요? 네, 은영 씨가 제일 먼저 보이시니까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자, 하시고, 이제, 비자 대사관 인터뷰 받으시고요. 비자 인터뷰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제선원 비자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 비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선원 비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범죄 기록이 있으시거나,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미국 비자 안 나옵니다. 비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항공권 보내주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출근하시면 되고요. 미국 도착하면 데리러 오죠. 지정된 호텔에서 있으면 데리러 오고요. 바로 선상근무 시작하는데 직무마다 조금 다른데요. F&B 기준으로 수습 기간이 2주 줍니다. 당연히 수습 기간 때도 급여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2주 정도 되고 바로 현장 투입이 되고요. 이제 출국하셨어요. 출국하시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카페 300불 돈 썼죠? 그죠? 대사관 인터뷰 이제 미국 비자 프로세스 하는데 1,500링겟 뭐 한 40만 원, 45만 원 돈 되겠죠? 요거 돈 썼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요? 혹시 아세요? 이랑 씨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 주는 거. 1인당 500만 원까지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지원 신청합니다. 단 만 34세 미만까지예요. 이랑 씨는 만 34세 미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무튼.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1차 프리스크리닝에서 불합격했을 경우,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어. 그러면 왜 불합격이 됐는지 제가 피드백을 받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불합격이 되면요. 이 두 군데 다 왜 불합격이 됐는지 개별 메일을 다 해주세요.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경험을 좀 만드셔서 다시 도전해 보세요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왜 불합격이 됐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영어가 부족해서. 그럼 영어가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 수업을 좀 하시면 돼요. 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시고.
쌤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그렇고, 쌤 제자들한테 다 원어민 1대1 수업 시켜요. 네, 1대1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25분, 30분.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습관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시켜요. 이거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5분, 30분씩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굳이 학원 다니지 말고 제가 이런 거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떨어진 분들이 경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경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경험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지세요. 자, 공백 기간이 있으시면 안 돼요. 공백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26년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지금 7월이잖아, 그지? 2026년도에 2월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어. 근데 지금 취업 준비도 하지만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분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걸 무조건 기재를 해야 돼.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다르게라도 좀 만들게. 뭐 예를 들어 오늘 그런 분 계세요. 아, 어제죠, 어제. 어, 제가 부모님 하시는 일을, 일어나서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시거나 부모님이 뭐 가게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식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공백으로, 무직으로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 가게에서 나 이런 일을 했었어. 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부모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좀 일했는 걸로 제가 포장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레퍼런스 책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레퍼런스 책 해도 크게 걸릴 게 문제가 안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외국 애들이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이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외국 애들 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예, 이것도 실은 어제 회의 때 나왔던 얘기예요. 실제 인터뷰 보신 분들 중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셨던 거야. 그럼 경력이라는 건 뭐 호텔의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공백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해외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 영어도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해외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싱가포르 취업 가라 그랬어요. 네, 싱가포르에 아예 호텔로 취업하시든지 아니면 내 전공을 살려서 좀 취업을 하든지 혹은 말레이시아에 호텔 인턴십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지금 채용 공고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5성급 호텔 르메르디앙에서요 인턴십 지금 포지션 나와 있어요. 한국인 채용하겠더라고 해서 지난주에 연락 온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왜 우리한테는 정부 지원금이 또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좀 나를 보완시켜서 다시 접근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인턴십 가시는 분들이나 싱가포르 호텔 쪽에 또 끊겼지. 아, 왜 이러지? 무슨 이유일까?